자, 재무상태표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조표에는 3대 재무제표가 있다. 하나는 재무상태표,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또 하나는 현금흐름표. 그리고 5가지의 그 재무제표를 본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자본 자본유동표,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석이 있다. 자본 변동표, 그리고 이제 주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렇게 지금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겠지만 재무상태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 재무상태표를 본 상황에서 각 그 부분 요소들을 좀 나누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께서 한 기업이나 병원의 재무제표를 보고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3자의 입장, 외부적 입장이죠. 그죠? 내부적 입장과 외부적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채권자 혹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재무제표를 읽어낼 수 있는 요령, 자,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과정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하나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다, 이것이 무슨 의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 하나하나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am a boy라고 했을 때 I am a boy라고 했을 때 I는 뭐고 am은 뭐고 a는 뭐고 boy라는 건 뭐다. a boy라는 건 뭐다. 자, 그 하나하나 의미를 어느 정도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지 I am a boy 라는 그 하나의 문장이 어떤 문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제 그 이디엄,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keep it up 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keep it up, keep it up. 자, keep it 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데없이 왜 영어가 나오냐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keep, 지키다. it, 그것을 up, 위로. 자, 우리는 하나하나 낱말들을 이렇게 배워보지만은 이 부분들을 통용적으로 할 때는 뭐냐면 keep it up 하면은 기운 내, 힘내, 힘내. 우리가 얘기 제일 잘하는 말 fighting. 자, 이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지만 세 개의 하나의 문장이 되면 파이트, 힘내, 기운내 라는 keep it up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뭐 당좌 자산이 뭐고 재고 자산이 뭐고 기타 유동 자산이 뭐고 하나를 파악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당좌 자산이고 재고 자산이고 막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들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게 이번 강의의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캡필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재무상태표, 자 3대 재무제표 또는 5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재무상태표가 나왔습니다. 1번이 재무상태표였죠. 그러면 2번은 뭘까요? 자, 손익계산서. 3번은 뭘까요? 현금흐름표.
4번은 뭘까요? 자본 유동표. 5번은 뭘까요? 이 주석이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자, 상식. 이거는 이제는 어떤 그 경영학이나 회계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거나 얘기를 할 때 보면 은행에서 사업을 할 때 보면 은행에서 여러분 사업장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자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전년도 재무제표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요? 대묻거나 난처해 하지 마십시오. 전년도 재무제표는 이겁니다. 이거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재무제표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첫 은행에서 얘기를 할 때 전년도 재무제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약간 제 속으로는 한숨 버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재무제표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저도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5대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재무상태표라고 했을 때 T자를 붙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왼쪽 부분을 차변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고 이쪽 부분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다. 내 돈과 빌린 돈이 있다. 내 돈과 빌린 돈을 합치면 바로 내 자산이 된다. 자, 이 다음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다. 부채에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다. 자, 이 시간 오늘 공부한 거 다 답니다. 됐죠? 자, 자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유동부채는 뭐고 비유동부채는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1년 이내에 우리가 팔거나 할 때 우리가 1년 이내에 승부가 나는 것,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것, 이거를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은 조금 장기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에 그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현금.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건 현금. 당연히 현금이 있겠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산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현금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자, 우리가 외상 주고 외상 안 받은 거. 그죠? 이거 받으면 1년 이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또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근사한 아주 명품과 같은 가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명품을 팔았어요. 대리점에. 자, 대리점에 현금을 줘야 됩니다. 이 현금 좀 이따 줄게요 해가지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죠? 자, 유동자산. 그죠? 자, 어떤 비거래처는 현금으로 줬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현금은 유동자산. 그러면 또 있죠. 이 가방이 재고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재고가 있었을 때 가방을 이렇게 팔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이렇게 싼 값에 팔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반값으로만 한다면 어디든지 팔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재고. 이게 뭐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자산인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에 팔 수 있는 것들은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1년 이상이 걸리는 것들은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런다. 비유동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토지. 자, 이거 한 달 만에 팔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안 팔리겠지, 그죠? 건물. 보통 이런 것들은 비유동자산으로 둡니다. 뭐, 그 다음에 진단 장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있었을 때 뭐 특허권, 뭐 이런 것들, 지적재산들, 이런 부분들을 비유동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 다 했습니다. 그죠? 자산. 자,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아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파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당좌자산, 현금화시키는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 가방 재고, 기타 유동자산들이 있다. 자, 비유동자산은 어떤 게 있냐? 1년 이상 걸리는 것들, 유형의 자산, 땅, 건물, 무형의 자산, 특허권, 투자자산, 우리가 어디에 뭐 투자를 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비유동 자산에 투자가 있을 수 있죠. 이 투자가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으로 보게 되면 자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금성 자산, 뭐 국고 보조금, 그다음에 적금 1년 이내 적금 같은 것들,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 증권, 뭐 그다음에 의료 미수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상값, 단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 뭐 감가상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우리가 못 받은 것들, 미수수익, 성급 우리가 성급으로 주는 것들, 선급금, 선급비용, 뭐 이런 것들 이연법인세 자산 등이 이제 기타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의료 미수금이 제일 좀 큰 부분들인데 미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는 약품, 당연히 우리 약을 창고에는 약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재고자산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그 급식 식재료들 재고 있을 때 그것도 재고자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진료 재료들 예를 들어서 서랍자라든지 뭐 수술용 가위라든지 수술용 포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료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기타 의료 부대 물품 뭐 린넨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이제 재고 자산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은 병원으로 보면은 어떤 게냐면 뭐 자, 비유동 자산으로 보면은 1년 이상이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제 우선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1년 이상 되는 적금, 그죠? 1년 이상 되는 적금, 그리고 장기 금융 상품, 장기 대여금, 대손 충당금, 퇴직금, 퇴직보험 예치금 등이 있어요. 이제 퇴직금도 할 말이 많지만 이제 그 퇴직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형자산은 뭐냐? 유형자산은 토지나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기계 장치, 의료 장비, 뭐 그다음에 앰뷸런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유형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보통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유형자산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채에 대한 부분들, 재무상태표에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다. 자, 유동부채 똑같습니다. 1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 1년 이상 갚을 수 있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나눠야 된다. 1년 그 이상 장기간에 갚아도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유동부채는 그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이 있죠. 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이 어떤 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입니까? 매입 채무 1년 이내 그리고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선수금, 그리고 예수금, 뭐 미지급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 이외에 비유동부채 있는 것은 장기 차입금 1년 이내에 되고, 외화장기 차입금은 보통 뭐 일반 기업에 있을 수 있는데 잘 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물상값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본, 자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인 자본 기본금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있고요.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자본에는 법인 그 기본금은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 우리가 내 돈.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는 자본을 이제 자본을 보존하기 위한 잉여금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기 이월된 그 금, 차기 이월된 금, 전달에서부터 이게 다음 달로 이익되는 이 잉여금을 보통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익 잉여금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었죠, 그죠? 이익 잉여금에 대한 표나 그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이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한다.